어제 뉴욕 증시가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였었다라면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이 됐었죠. 확실히 악재보다는 더 호재에 반응을 해주면서 급락 하루 만에 급등세로 어제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가 넘는 반등세를 보였는데 그 안에서도 외인들이 반도체 대장주들을 대거 매집을 해주면서 지수단에서는 큰 가격 상승에 힘이 되어졌고요. 어제 외인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대거 담아내면서 이 두 지수가 모두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내 쪽에서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날 발표됐던 고용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를 이 지수에 잘 반영을 해준 채 상승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52주 신고가 들어갔던 종목들도 개별 이슈만의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 종목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1% 정도 오름폭을 보이면서 업황단에서도 대부분의 오름폭을 키웠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다음 장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제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자 그 안에 단에 있는 소부장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는데요. 일단 TSMC발 인텔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는 긍정 모멘텀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이 D램에 대한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도 레거시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이 재료로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낸드 가격이 올랐다라는 내용들 함께 확인을 해봤었는데 이번 주에는 D램의 재고가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고 현재 가격 같은 경우도 기존 4.6달러에서 5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도 가지고 있는 재고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SK하이닉스처럼 이 DDR5를 운용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에게 앞으로 추가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증권사의 리포트도 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시간의 이슈로 함께 지켜봤던 조선 관련주들도 긍정적인 시세 이날장에서 보여줬는데요. 여전히 미국과 한국 사이에 조선업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지만 어제는 삼성중공업의 이슈가 전반적인 조선주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MRO 사업 쪽에서 약간은 좀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형주들 안에서도 유독 주가가 조금 부진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들고 온 8조 원 규모의 FLNG 수주 덕분에 추가적인 상승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죠. 8조 원 정도 규모의 수주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무려 80%에 달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조선주들이 단기 반등을 나와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FLNG선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국내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동성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은 그 전날에 이어서 어제장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되면서 로봇 시장 안에서의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T-로보틱스 전날장에서 상한가 안착했었는데 이날장에서도 17%의 추가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 다른 종목들도 추가적인 반등에 함께 몸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 관련주들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종전과 관련된 기대감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한 채 추가 상승을 보였고요. 미용기기 쪽이나 철강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는 긍정적인 가격 반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장중에 지켜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종목과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외에서 긍정적인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입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와 삼진 모두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주가의 변동성이 시간 외에서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우리가 함께 지켜볼 시간의 이슈로는 일단 K방산팀이 캐나다에 극비로 방문했다는 단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년 안에 캐나다 쪽으로 잠수함을 납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다라고 하는데 HD 현대그룹과 하나오션이 함께 팀을 이뤄서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오늘 해당 소식 관련주들 어떻게 소화하시는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원전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지지의 서명을 냈다라고 합니다. 아마존과 구글, 메타까지 앞으로 오는 2050년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서약서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치열한 경쟁을 해 나가야 되는 만큼 SMR이라던가 이 원전 관련해서의 니즈가 굉장히 필요한 산업군으로도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니즈를 기반으로 일단 원전을 계속 확대하자라는 내용을 강하게 밀고 있는데 해당 소식으로 오늘 우리 국내 원전주들도 변동성을 보일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스볼트의 파산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파산 보호 요청이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그 뒤로 추가적으로 현금 확보는 실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파산까지 들어갔는데 유럽 안에서의 최대 배터리사이기 때문에 노스볼트가 파산이 됐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이러한 수주들이 또 국내 관련주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SK나 그리고 삼성 그리고 LG 쪽으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도 오늘 장에서 함께 주목을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이슈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어제 저녁부터 해서 오늘 새벽까지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부터 이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가 되자 유럽 쪽에서는 오는 4월까지 40조 원 상당의 관세를 미국 제품에 추가적으로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에 대해서 캐나다 또한 추가적으로 미국 제품에 대해서 210억 달러치의 25% 보복 관세를 진행하겠다라고 맞불 경고를 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굴하지 않고 미국에 대항하는 모든 국가들에게는 추가적으로 나도 더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에 집중하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되기는 했습니다. 한마디로 악재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호재 쪽에 지수와 심리가 더 쏠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일단 2월 CPI만 놓고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만큼 그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까지는 물가에 적용되지 않아서 3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물가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PCE 데이터 같은 경우도 현재 연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2% 초반으로 예상치가 나왔었는데 현재 나오는 월가의 전망치는 3%를 웃돌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연준에서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여러 차례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당장의 CPI 지표만 놓고 간밤 뉴욕 증시는 한숨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오늘 악재가 아닌 호재에 더 집중해서 긍정적인 주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